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중간고사도 끝나고 방학도 계절 방학도 마치고 이제 다시 온라인 수업 시간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뭐 방학 잘 보내고 왔어요? 여러분들 좀 대면해서 이렇게 좀 얘기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라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 좀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삼각함수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수학 1시간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호도법이란 것도 배웠고, 삼각함수가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를 어떻게 확장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 오늘부터는 이 삼각함수의 그 함수하면은 그 꽃이 뭐겠어요? 그래프.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것,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좀 뽑아낼 수 있는 그 삼각함수의 성질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할 게 좀 많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라는 거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한 시간에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사인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사인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사인 세타 있잖아요. 사인. 그런데 이제 일단은 y는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인이라는 애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인이라는 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삼각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삼각형. 우리 삼각비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직각 삼각형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사인 세타를 표현하고 싶다. 자, 얘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얘를 R, 얘를 Y, 얘를 X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인 세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R분의 Y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근데 그냥 우리는 사인 세타를 바로 여기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중에서 무언가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R을 1로 바꾼다면은 우리가 그냥 Y만 남게 되고, 그럼 Y는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이를 빗변의 길이를 1로 하는 그런 직각삼각형을 갖고 온다면은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인 세타가 된다 이거예요. 이건 여담이지만 여기 밑부분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1분의 이 부분, 여기는 x라고 한다면 1분의 x는 코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워지고 x는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빗변의 길이를 1로 설정한다면은 높이는 사인 세타, 밑변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 그러면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좀 이렇게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빗변의 길이 1로 하는 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이 잘 잡고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 이거는 근데 삼각형에서고 우리는 삼각함수를 배울 때 좌표 평면 위에다가 표현했었죠.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1인 애를 갖고 왔을 때 여기서의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 높이가 사인 세타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의 좌표는 얘는 가로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콤마 높이가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빗변의 길이를 1로, 이 길이를 1로, 동경의 길이를 1로 표현했을 때 이 점의 좌표, 이 끝나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해보니까 여기 가운데 이 각을, 이 사이각을 세타라고 한다면은 얘가 바로 이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싶은 거는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은 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사인 세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사인 세타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높이라고 했어요. 이 높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가면 좋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빗변의 길이가 1인 그 선을 갖고 온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각도는 이제 0도에서 90도까지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전체 각도에 대해서 혹은 전체 각도를 넘어가는 그 몇 바퀴 도는 각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살펴볼 때 1인
이 선이 계속 돌아간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린 이제부터 반지름이 1인 원을 갖고 사인 세타라는 애를 한번 살펴보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을 점점 이동시킬 건데, 이 점이 y좌표, 이 점의 y좌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사인 세타라는 거,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된다. 이 높이가 바로 사인 세타, 이 y좌표가 바로 사인 세타다. 근데 이게 거꾸로 밑으로 간다면은 음수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리고 이 위에서 점을 이동시킬 때 이 사이각이 세타라고 할 때 이 y좌표가 바로 사인 세타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y는 사인 세타라는 애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학습지에다가 그 사인 함수의 그래프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같이 한번 따라 그리면서 같이 한번 따라오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인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점 C가 움직이는 점을 사인 함수로 만들려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를 움직이는 점 B를 설정해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인 값을 구하기로 했는데, 자, 사인 값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여기 높이가 사인 값이라고 했어요. 여기 안에 각도를 뭐 알파라고 하면은 이 높이는 사인 알파가 된다. 우리가 뭐 이렇게 봤었잖아요, 방금.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예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중간고사 전에 우리 호도법을 배우면서 잠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호도법의 의미는 그 실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각도를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의 비라고 했었는데, 그 비율을 통해서 각도를 실수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기본적인 단위를 사용할 거고, 우리가 이제는 도 단위가 아니라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을 이용해서 라디안을 기호로 쓸 거고, 자, 그러면 이 안에 각도에 따라서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텐데, 자, 각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점 B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겠죠, 원을. 그때 이 각도에 해당하는 것을 x좌표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y는 sin x 그래프니까 x좌표는 이 각도, sin x에 해당하는 sin 값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 각도를 x좌표로 갖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1라디안이에요. 1라디안. 1라디안이라고 했는데 1라디안이니까 여기 x좌표는 1에 해당하는 점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y좌표, 점을 만들어 주려면 x좌표, y좌표가 필요한데 x좌표는 각도라고 했고, 각을 x좌표로 놓겠다 했고, y좌표는 지금 이 점 b의 높이니까 y좌표니까 얘는 우리가 아까 확인했듯이 사인 값, 사인 x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얘는 사인 세타. 우리가 지금은 여기가 1라디안이니까 이 y좌표 이 높이는 사인 1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 C의 좌표는 지금 현재 1, 사인 1 이런 식으로 x, 사인 x의 그래프를 이렇게 점 C가 그려보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점 B가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각도가 변화하면서 그렇게 할 건데,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라고 했어요. 근데 각도가 지금 여기 점 C에서는 x좌표라고 했죠. 그러니까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점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수록 x 값은 커진다. 이 점 C의 x좌표는 커진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지금 그려지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모습을 볼 건데, 이 높이에 따라서 점 B의 y좌표에 따라서 이 점 C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그걸 유의해서 보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1, sin 1에서 한번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서 이제 음수값을 그리고 이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제는 거꾸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각도는 점점 줄어드니까 x 값이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각도가 작아지니까 x 값은 작아지는데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현재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매끄러운 곡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사인 함수예요. 우리가 사인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걸 한번 봤었고, 이 사인 함수가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 사인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는지 직접 한번 식을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지금 초록 색깔로 나타나 있는 모양이 사인 함수인데, y는 sin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불구불한 형태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나타나요. 자, 왜 반복되느냐? 선생님이 방금 반복된다라고 했는데 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반복되는 이유는 이 점의 그 y좌표가 sin 값이라고 했는데 점은 이 원 위만 돌게 돼요. 그러니까 각도가 2파이만큼 돌았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360도. 그러니까 2파이만큼 돌았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다가 2파이가 대충 6.28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6.28까지 왔다가 여기서 원래대로 왔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니까 똑같은 형태, 여기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인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 이 y는 sin x의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점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x축이랑 만나는 그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x축이랑 만나는 점. 그러니까 y값, y값, sin 값이 0이 되는 부분 어디일까요? 여기가 만나려면은 이렇게 쭉 봤을 때 원이 이 점이나 이 점에 해당할 때겠죠? 자, 그럼 각도가 0도일 때, 0도일 때 여기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단계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는 몇 도일까요? 각도는 반바퀴를 돌았으니까 180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180도는 몇 라디안?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파이가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0, 파이, 그리고 여기서는 또 몇일까요, 여기는? 여기서는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내려갔다 올라가서 다시 0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 한 바퀴 돌아온 부분, 한 바퀴 돌면 몇 도죠? 360도. 360도는 몇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으니까 여긴 2파이.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선생님 호도법 할 때 여러분들이 파이라는 거를 파이 라디안을 기본적으로 많이 쓸 거다라고 했었어요. 바로 그 이유가 삼각함수에서 기본적으로 파이라는 그 간격을 두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형태를 좀 띠기 때문에 그렇게 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쓰게 될 거고,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뭐 180도를 이렇게 쪼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쓸 거니까 호도법 아직도 각도 변환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 연습 많이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삼각함수 하는 게 좀 쉬울 테니까. 자, 그래서 삼각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 그 이유는 바로 이 원을 지나가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높이가 y좌표가 바로 사인 값인데, 그 사인 함수가 점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 가장 낮은 점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점 B가 이동하면서 이 높이는 이렇게 맞춰놨는데 점 B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최저점을 찍었으니까 다시 올라가고, 이제 다시 0에 시작해서 다시 반복되는 형태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복되더라. 여러분들 이 형태를 잘 기억하고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인 함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y는 sin x라는 그 함수의 성질 몇 가지만 확인해보고 우리가 이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우리 이렇게 사인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는 그 축을 그릴 때 여기 학습지에도 지금 보면은 축이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이 있는데 가로축은 세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타라는 문자로 이렇게 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함수를 표현할 때 보통 좌표평면은 x축과 y축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로축을 세타가 아니라 x로 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세로축은 그대로 y를 써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그 중에 사인 함수라고 한다면은 y는 sin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원 위를 그리는 점의 그 y좌표를 갖고 사인 값을 우리가 한번 따져봤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점이 이동할 때 그 사이 각을 이제 세타가 아니라 x로 놓으면 되겠다. x 라디안으로 놓고 우리가 이 높이를 바로 y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려낸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 사이값 세타라고 했었는데, 우리 아까 세타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x라는 게 익숙하니까 x로 그냥 바꿔서 쓰겠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x랑 y로 표현해서 y는 sin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sin 함수에서 찾아낼 수 있는 성질을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sin 함수의 성질은 그렇게 막 많지가 않은데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면 좋을 성질들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성질은 정의역과 치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그 성질 첫 번째가 정의역과 치역이었듯이 정의역과 치역인데, 자, 정의역은 무엇이냐? x의 값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정의역이라 한다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각도는 계속 돌 수 있잖아요. 계속 돌아서 더 추가되고 할 수 있고, 또 거꾸로 돌아서 음수가 되고 음수가 계속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모든 범위가 가능해요. 계속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의역은 무엇이 되느냐?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이에요. 자, 그 성질 부분에, 학습지의 성질 부분에 여러분들 각자만의 방법으로 한번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이다. 그럼 치역은 무엇이냐? 자, 치역은 뭐라고 했죠? 이 y값이 가지는 그 범위, 그 모든 값들, 그걸 치역이라고 한다 했는데, 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아까도 봤듯이 이 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면서 우리가 이 높이, y좌표가 y값이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y가 계속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되느냐? 대관람차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듯이 되는데, 얘 높이에 한도가 있겠죠? 얘 높이는 여기서 이렇게 멈추게 돼요. 원의 꼭대기 부분에서 그 한계가 결정되게 되죠. 자, 근데 얘는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높이 올라가봤자 1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인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아랫부분도 어디까지 내려가는 그 한계가 있을까요? 아랫부분도 내려가봤자 이 맨 밑에 있는 이 부분이 한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밑으로도 1만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 사이는 빽빽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치역은 어떻게 되느냐? 치역은 y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이런 구간이 되겠다.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그런 구간이 바로 치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갖고 와야 될 게 바로 이 치역의 범위.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은 몇이될까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전체 범위에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sin x의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질, sin 함수의 첫 번째 성질이겠고, 자, 두 번째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성질은 무엇이냐? 자, 두 번째 성질을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그래프를 볼 때 어떤 게 보이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모양, 이렇게 언덕 모양 하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거꾸로 음의 방향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모두 같은 모양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여기 그린 그래프를 한번 뒤집어 좋겠네요. 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 180도 돌렸을 때,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쏙 돌렸을 때, 180도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얘를 돌리면 이 올라간 부분이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돌리면 올라간 부분이 내려가게 되고, 이 내려간 부분은 다시 올라오게 되겠죠? 자, 돌렸을 때 일치하게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성질.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라는 건데, 자,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넣는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사인 x로 나타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가 되어 있을 때, 각이 x일 때, y가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마이너스 x일 때, 마이너스 x면은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음의 방향으로 x만큼 돌아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x만큼 돌아가니까 여기 x만큼, 부채꼴은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내려갔으니까 여기도 y만큼 내려가게 될 거예요. 여기는 y만큼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사인 안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x를 넣는다면은 그냥 그대로 음수가 붙어서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가 여기서 y라고 했을 때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마이너스 x를 넣는다면은 똑같은 양만큼 이제 거꾸로 음수를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y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기가 x, 각도가 x일 때라고 한다면은 y로 표현했지만 여기가 sin x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y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sin x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넣었을 때 됐냐? 여기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x만큼 떨어졌을 때 y만큼 올라간다면, 거꾸로 x만큼 떨어진다면 y만큼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원래 값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타난다. 자, 얘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얘를 홀함수라고 했어요. 홀함수. 여러분 기함수라는 단어 안 들었겠죠? 홀함수라고 들었을 텐데, 자, 이 함수의 특징은 바로 원점 대칭이다.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원점 대칭이라는 거. 바로 원점 대칭이고, 이게 바로 중요한 성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성질로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써놓고, 이 부분도 꼭 써놓고 좀 이렇게 색깔 펜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인 함수의 두 번째 성질, 안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면은 그대로 마이너스를 빼서 마이너스 사인 x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성질 무엇이냐? 자, 세 번째 성질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 원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원에서. 자, 원에서 이만큼 x만큼 돌았을 때 여기 y라고 했었어요. x만큼 돌았을 때 y다. x만큼 돌았을 때 y는 sin x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sin x 더하기 2파이는 몇이겠느냐 이거예요. sin x 더하기 2파이는 몇이겠느냐? x에다 2파이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2파이는 얼마나죠? 한 바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x에다 2파이만큼 더한다면은 한 바퀴 돌고 x만큼 더 가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인에서 사인 함수 값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얘랑 똑같게 된다라는 거. 한 바퀴 돌고 다시 x만큼 또 올라간 거니까 다시 사인 함수 값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그러면 사인 x 더하기 4파이는 몇일까요? 사인 x 더하기 4파이. 4파이는 두 바퀴란 뜻이겠죠? 자, 두 바퀴 돌고 x만큼 올라가니까 또 똑같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
x 빼기 2파이는 몇이 될까요? 자, x 빼기 2파이는 그냥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x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가 x만큼 거꾸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x만큼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래 위치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값도 똑같게 되겠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인 함수의 마지막 세 번째 성질이에요. 2파이만큼. 왜 2파이냐? 한 바퀴가 기준이니까. 한 바퀴 돌면 다시 돌아오니까 2파이가 기준이 되는데 2파이만큼 돌고 그러니까 더해지면은 상관이 없다. 그 함수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2파이씩 빼져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질은 무엇이냐? 세 번째 성질은 사인에다가 x 더하기 2n 파이, 여기 n은 정수겠죠? n은 정수일 때 얘는 사인 x의 값과 같다. 이 파이를 아무리 더해도, 이 파이를 아무리 빼도 그 사인 x로 그 값과 같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세 번째 성질이에요. 이때 n은 정수이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성질이라는 거. 자,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에서 이게 무슨 뜻을 갖느냐? 그래프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번째 성질을 보면서 얘기했듯이 이런 모양, 이런 볼록한 하나의 모양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내려간 부분도 있고 올라간 부분도 있고 내려간 부분도 있고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얘 하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간 것까지 하나로 이렇게 퉁친다면은, 자, 이런 모양을 하나로 본다면은 얘를 그대로 옆으로 옮기면은 여기 또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왼쪽을 밀어도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있게 돼요. 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런 특징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모양이 오른쪽 왼쪽으로 계속 밀려서 그 모양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엇이냐? 주기함수라고 해요. 일정한 주기를 갖고 모양이 반복된다. 그래서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자, 이때 주기는 무엇이 되느냐? 가장 반복되는 그 폭이 가장 작은 거를 주기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하나의 단위니까 이 단위의 폭을 주기로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끝점까지 가면 몇이 되죠? 여기서 지금 반 바퀴 돌았다가 다시 한 바퀴까지 오는 거니까, 얘를 본다면은 반 바퀴 돌았다가 다시 한 바퀴로 올 때까지니까 여기는 2파이가 되는데,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이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가 바로 사인함수다. 그래서 세 번째 성질로 덧붙이자면은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이다. 파이 아니에요. 파이만큼 가봤자 얘가 또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여기까지 2파이를 한 단위로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왜 굳이 2파이 가장 짧은 단위로 하냐면, 이렇게 이거를 한 단위로 봐도 오른쪽 왼쪽을 밀면 똑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4파이를 주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짧은 그 단위만을 우리가 갖고 오기 때문에 얘가 반복되는 그 가장 짧은 주기,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인 함수는 중요한 성질, 세 번째는 좀 다 중요해요. 그래서 x에다가 뭐 2파이, 4파이, 뭐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더해도 항상 사인 x로 나타난다. 이것도 중요하고, 사인 함수는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다라는 거, 이 성질까지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라는 거 우리가 계속 그려보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성질을 생각해 보면서 나중에 뭐 방정식, 부등식도 풀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 잘 기억해 놓고, 사인 함수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렵다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이런 하나의 모양이 반복이 되는데,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먼저 올라간다. 산등성이가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꼴이 바로 사인 함수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는다면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사인 함수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면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일단 그려놓고 얘를 계속 이렇게. 얘는 또 이제 내려가겠죠. 한쪽에 올라갔으니까 내려가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하면은 사인 함수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성질까지 잘 기억해 놓고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제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제 내용이 나중에 좀 더 한 시간을 더 들여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니까, 뭐 코사인 함수는 여러분들 한 시간 안에 다 끝내겠지만, 일단 사인 함수는 우리 두 차시에 걸쳐서 나눠 하도록 할게요. 예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럼 이 학습지 잘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에 준비해 주도록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사인 함수 예제를 풀어보면서 좀 다양한 사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주기, 치역, 정의역 뭐 다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연습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삼각함수의 주기를 그리고 뭐 치역을 뭐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 학습지 준비해놓은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까지 뭐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들 이 내용 까먹지 않도록 잘 복습해 놓고 정리해 놓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잘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까지 잘해놓기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